네, 안녕하세요. 통일과 나눔재단의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일의 꿈을 끼는 서울 정동길 역사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사파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둥그런 원에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공간들입니다. 덕수궁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정동교회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서울시의회도 보이고요. 근데 여러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 건물들에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요. 그게 통일의 문제, 또 우리 분단의 문제, 그 다음에 평화의 문제랑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도 하나를 보이시게 될 텐데요. 여기가 바로 서울의 정동 일대입니다. 가장 크게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덕수궁이거든요. 근데 이 바로 덕수궁 일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울 정동입니다. 정동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정동인지.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이 또 사진과 또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짧게나마 이 온라인으로 보게 될 서울 정동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수궁, 그 다음에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 구세군, 그 다음에 옛 러시아 공사관터, 정동교회 배제학당, 또 이화학당, 이 서울 또 지금의 서울시의회 자리, 이 부근이 다 정동인데요. 여기서 우리 근현대사, 분단, 전쟁, 통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정동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지만 벌어졌던 사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정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요. 이건 약간 좀 길어요. 정동은요, 1400년대 중반, 조선 성종임금의 형인 월산대군이 작은 궁, 형제 덕수궁입니다. 여기를 지으면서 시작되었고요. 17세기에 들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경복궁과 창덕궁이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선조임금은 덕수궁을 왕실의 거처이자 업무를 보는 곳으로 삼았고요. 1600년대 초 선조는 덕수궁 안에 2개의 궁을 증축합니다. 선조가 사망한 뒤에는 광해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덕수궁은 쇠퇴기를 걷다가 구한말에 이르러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외국과 교류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죠. 근데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말은 우호 조약이지만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었죠. 일본이 첫 외교관을 파견했고 조선의 쇄국 정책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8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도성의 사대문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남대문, 동대문 이런 그 서울 아닙니다. 이런 사대문안은 외국인이 거주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파견된 첫 외국 공간이 일본 공사관이었는데요. 남대문이 바라다 보이는 성박, 지금의 남산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사대문 안으로 들어온 최초 외국 공간이 미국 공사관, 지금의 이제 그 미국 대사 관저죠. 그 자리가 최초의 외국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정동에 공사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외국 공사관이 덕수궁처 정동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때 정동에 자리 잡은 외국 공사관들은 미관이라고 불리는 미국 공사관, 영관이라고 불리는 영국 공사관, 아관이라 불리는 러시아 공사관, 법관이라 불리는 프랑스 공사관, 청관이라 불리는 청나라 공사관을 형성해 나갔고요.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외교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공사관 거리에 있던 외국 공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때로는 협력했고요. 또 때로는 경쟁했고, 동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조선에서 본국 정부에 치열한 대리전을 치렀습니다. 자, 외국 공간에 들어오면서 개신교 선교사들도 정동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동거리에는 1886년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왕실의 후원 아래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지금의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정동거리에 여학생들을 위한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또 한국의 개신교 선교의 양대축이었던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요 정동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정동교회하고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 정동거리에는요, 중국인 약체상, 외국인들 위한 양복점,
러시아 대사의 처형인 손탁 부인이 운영한 손탁 호텔, 그 다음에 또 한국 최초의 브랜드인 부채표 가스 활명수로 유명한 활명수가 바로 정동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정동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근현대사의 절망과 희망이 압축된 공간이었습니다. 청일전쟁과 을미사변을 비롯한 일자의 무자비한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관파천이라는 비극적 장면이 이곳에서 연출되었고요. 일제가 이른바 을사늑역 체결을 겁박하고 나선 현장 또한 정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은 피어났습니다. 정동을 중심으로 서양 문물이 전파되었고요. 신식교육이 시작되었고 조선민족을 깨우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 정동입니다. 또한 진정한 대한독립의 꿈을 꾼 이들도 정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정동을 배회하기도 했고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극심한 이념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동은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노래인 우리의 소원이 처음 불러진 곳도 바로 정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통일관 안에서는요, 손님들이 오시면 이 정동을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역사 탐방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쭉 설명을 했듯이 이 정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조선일보 미술관, 그 다음에 서울 성공회 성당,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정, 그 다음에 정동제일교회,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중명전, 이화여고 심슨 박물관, 그 다음에 옛 러시아 공사관, 이렇게 쭉 돕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역사적인 장소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